국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배웁니다. 입법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입법 기능을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법 기능부터 살펴봅시다. 국회가 입법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인데요. 일단 국회가 만드는 법률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기 국회에서 법률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 있죠. 통과시키는 건 국회가 통과시키지만 정부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법률을 제출을 하냐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제출한 법률안은 누구한테로 가냐면 국회의장한테로 갑니다. 이 국회의장은 그 법률이 가장 이제 알맞다고 판단이 되는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관한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왔으면 국방위원회로 넘기는 거죠. 그럼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법률 검토가 끝났으면 본회의로 넘기는 거죠. 그거를 상정이라고 합니다. 본회의로 넘긴다는 소리가 상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본회의가 그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회의 있죠. 거기서 제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하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 이상이 그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한테로 넘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률안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표자 틀렸습니다. 교과서에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공포입니다. 법률안이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걸 공포라고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를 하면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 때부터 이 법률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안이 대통령한테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다시 국회의장한테로 넘어갑니다. 여기 환부 거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제 그 법률안을 이제 본회의로 다시 넘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회는 다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처음 통과시킬 때보다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하지만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넘겨받은 대통령은 다시 국회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넘어온 법률안은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즉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걸 5일 이내에 공포를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법률안을 아예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한번 국회 보고 다시 생각해봐라 넘겨주는 것 뿐이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을 하면 그 법률안은 통과가 되게 됩니다. 왜냐? 법률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여기 직권상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직권상정은 뭐냐면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이 법률안이
너무 시급해요. 너무 시급해서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나라가 뭐 전시 상태나 비상 사태예요. 이래서 법률안을 길게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은 이것을 본회의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이 이 법에 나와 있듯이 직권상정의 요건인 뭐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이었는지는 그때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럼 헌법을 살펴봅시다. 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일단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입니다. 아까는 국회의원 10명이었죠. 근데 헌법은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제적의원 과반수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 개정을 제안을 하면 대통령은 이것을 공고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일 이상 알려야 됩니다. 그 20일이 지나면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봐둡시다.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헌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통과를 시키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이제 투표장으로 가서 이 헌법을 통과시킬지 아닐지 투표를 합니다. 이때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고 또 그 투표한 사람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비로소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과된 헌법은 대통령은 즉시 공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재정에 관한 기능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를 배웠었죠. 조세의 종목과 그 세율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회가 법률로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라 돈에 관한 최종적인 그런 통과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금을 어디 쓸 건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 건지 모두 국회가 의결을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 그럼 정부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 통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한 해 나라 살림 쓰는 돈 있죠. 그거를 이제 예산안이라 그러는데 2016년 예산을 2015년 9월 정기국회 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회가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지 비로소 나라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타 국회가 하는 일들에 관한 것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일단 국회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매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국회의원이 가진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비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국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많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국정조사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이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뭐 이런 얘기들에서 들을 수가 있죠. 국정조사. 자, 그리고 대통령 행위에 관한 각종 동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 중에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서 국회의 허락을 맡으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선전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뭐냐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통령이 전부 그 죄를 이제 감해주거나 아니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해외 파병 이런 것들도 국회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조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국회의 뭐 승인을 얻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가진 힘,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장관들이죠. 이 국회 출석 요구권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발언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이 장관을 해임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이제 법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심판해달라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고위공직자들을 채용을 할 때 장관이나 이제 국회의원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일 뭐에 있어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뭐냐면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신상털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